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6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방원론 문제 1번 나가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요 하론 1301에 화학식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론소와 약제의 요 명명법은 요 첫 번째 숫자는 요 탄소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요 불소 F의 개수,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숫자는 염소죠. 그다음에 마지막 요 네 번째 숫자는 요 브롬의 개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론 1301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가 하나고요. 두 번째 숫자 F가 3개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숫자 요 염소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브롬의 개수니까 CF3, BR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론 여러분 2402. 자, 2402는 C가 2개고 F가 4개. 브롬은 염소는 없는 거고 브롬이 2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11이 있죠. 이건 탄소가 2개, 하나. 그 다음에 요 불소가 2개, 염소가 하나, 브롬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11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1011이라는 것은 요건 탄소가 1개라는 거죠. 두 번째 불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염소죠. CL이 하나.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인데 요 하론소와 약제는 전부 요 메탄 CH4죠. 여기서 유도된 물질이고요. 또 다른 하나 물질은 에탄. 여기서 수소가 할로겐족 원소로 치환된 그 물질이 바로 할론소와 약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탄에서 수소 하나가 염소로 치환된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수소가 브롬으로 치환된 거기 때문에 이 하론 1011은 C가 하나고 H가 2개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CH2ClB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론소와 약제의 그 명명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화재 시 연소의 반응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죠. 자, 이 연쇄 반응을 차단시킨다는 건 결국 요거는 그 화학적 소화 방법이죠. 이 화학적 소화는 결국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뭐 억제 소화라고도 하죠. 또는 이건 반응을 갖다 느리게 한다고 해서 이걸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 다시 말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이 반응은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각 소화는 물리적 소화고 질식 소화도 물리적 소화. 그다음에 이 가스를 제거한다는 거. 이것도 결국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것은 화학적 소화 또는 이걸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3번 가면은요. 요 분말 소화 약제의 그 주성분 중에서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말 소화 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종은 주성분이
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Na 대신 K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 3종은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이죠. 4종은 요 2종 분말인 요 KHCO3에다가 요소 NH2-2CO5죠. 요걸 혼합시킨 거죠. 그래서 1종 분말은 적응화제가 B급 유리화제하고 전기화제인 C급, 2종도 마찬가지로 적응화제가 B급하고 C급이죠. 요 3종만 일반화제인 A급하고 유리화제인 B급, 전기화제인 C급까지 적응성이 있는 거죠. 4종 분말은 당연히 유리화제하고 전기화제에만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요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3종 분말인 제1인산 암모늄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말 소화의 약제고 주성분하고 요 착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종 분말은 요 백색으로 착색되어 있고요. 2종 분말은 담회색, 3종 분말은 다몽색, 4종 분말은 회색으로 착색되어 있다는 거, 즉 물감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다음은 문제 4번 가죠. 자, 공기 중에 그 분산된 요 밀가루, 농수산물가루죠. 그 다음에 요 알루미늄 가루, 금속 분말이죠. 이런 것이 대기 중에서 떠다니고 있다가 어떤 점화원이 발생이 되면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분진 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진 폭발을 하는 물질,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금속 분말, 그 다음에 요 석탄 분말, 요 석탄 그 캔에는 갱도 내에서 석탄가루가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또 농수산물가루, 뭐 커피가루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옥수수가루 이런 것이 대기 중에 그 떠다니다가 폭발하는 거, 솜가루, 그다음에 요 담배가루, 그다음에 요 플라스틱 분말도 마찬가지로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그다음에 여기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생석회죠. 그래서 요 생석회는 CaO라는 물질인데 요게 바로 그 시멘트의 그 주 원료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시멘트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CaCO3. 요 석회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석회석 동굴이 있는 쪽에는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문경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요 석회석 탄산 칼슘을 갖다가 그 열분해 시켜서 여기서 CaO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CO2가 바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요 시멘트 공장에서 여러분 분진 폭발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 생석회, 그다음에 소속회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석회석 분말, 그다음에 시멘트 이러한 물질은 분진 폭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5번에 가죠. 자, 건축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연소 확대 방지, 그래서 이 연소 확대 방지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 확대 방지는 여러분이 방화 구획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평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10층 이하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획하는 것. 즉, 이걸 우리가 면적별 구획이라고 하죠. 그 수직 구획하는 게 있죠. 수직 계획. 자, 수직 구획은 여러분이 그 3층 이상의, 3층 이하의 층은, 3층 이하는 안 하고 3층 이상의 층이죠. 3층 이상의 층은 층별로 구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층 이상의 층에 보면은 다 계단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방화 셔터가 있죠. 그게 바로 층별로 구획하는 것이 바로 그 수직 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구해가는 거 있죠. 다시 말해서 위험 용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위험도가 낮은 그 용도하고 서로 구획하는 거, 이걸 우리가 용도별 구획이라고 그래요. 층별 구획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바로 그 인면 계획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수직 계획 층별로 구획하는 거, 즉 3층 이상의 층은 층별로 구획을 하죠. 수평 계획 그 10층 이하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획한다는 거. 그다음에 용도별 구획, 위험도가 높은 구역하고 위험도가 낮은 구역하고 용도별로 우리가 구획하는 걸 우리가 용도 계획이라고 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대형 소화기에 그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그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형 소화기에 구획 분류 그 기준을요. 이건 포각물, 분할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잊어먹질 않겠죠. 그래서 이 포각물은 단위가 이건 다 뭐예요? 리터예요. 이건 단위가 리터. 그래서 이 분할탄은 단위가 다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포각물 할 땐 요거는 2, 6, 8 열을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 분할탄은 365죠. 235. 요 열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68,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포각물 분할탄에서 여기다 다 0을 넣어주시면 돼요. 268 해서 4는 20리터 이상, 강화액 소화기는 60리터 이상, 물 소화기는 80리터 이상, 분할탄에서 분말 소화기는 20kg 이상, 그 다음에 하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 그 다음에 CO2 소화기는 50kg 이상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하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 맞죠? 틀린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하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이죠. 강화액 소화기 60리터 이상, 분말 소화기 20kg 이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50kg 이상.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소화기의 능력 단위하고 요 보행거리가 나오는데요. 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인데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죠. 그래서 설치 거리는요,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가 돼야 되고, 대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다음에 설치 거리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7번 나가죠. 자, 7번은 요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에서 1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걸 좀 찾아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이제 각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 복도예요, 바로. 그래서 이 복도에서 나오면 여기 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나면 일단 어디로? 복도로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가 1차 안전 구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계단 전실이 있죠. 이 계단 전실이 2차 안전 구획이 되죠. 그 다음에 그 3차 안전 구획은 이 계단. 이놈이 3차
안전구획이 된다는 거. 그래서 1차는 복도, 2차는 계단 전실이나 아니면 계단 부속실이죠. 그다음에 3차 안전구획은 계단이나 아니면 현관 또는 로비도 3차 안전구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 1차 안전구획이니까 바로 요 복도가 1차 안전구획이 되고요. 자, 2차는 요 계단 부속실이 2차 안전구획, 그다음에 요 계단이 3차 안전구획이 되죠. 피난층에서 외부와 직접 직면한 요 현관도 3차 안전구획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8번 가죠. 자,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라고 그랬어요. 자, 이 기체는 대기 중에 방출이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 확산이 되는 것은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확산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 기체의 연료의 연소 형태하면 바로 확산 연소예요, 요거는. 그래서 모든 가연성 기체의 그 연소는 확산 연소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체의 그 연소 형태가 어떤 거냐? 바로 확산 연소.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의 그 형태를 보면은요. 자, 표면 연소. 이 표면 연소를 우리가 응축 연소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자결 연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표면 연소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코크스, 그다음에 숯, 목탄, 요 금속분이 대표적인 건데, 이 표면 연소는 그 물질에서 어떤 분해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숯불구이 해 먹을 때 보면은 그 숯에서 어떤 그 분해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숯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숯 같은 것이 대표적인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 되죠. 그다음에 요 증발 연소. 자, 이 증발 연소는 대표적인 것이 제4류 염물 있죠.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그 인화성 액체죠. 이런 놈이 그 증발 연소의 대표적인 물질이고, 고체로서는 황이나 아니면 나프탈렌, 파라핀, 이 왁스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이 고체에서 바로 뭐가 돼요? 기체가 되면서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발 연소, 그다음에 휘발유, 그다음에 등유, 경유, 아세톤, 이거 다 사류 염물의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요 사류 염물은 전부 액체가 열에 의해서 기체가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분해 연소, 분해 연소는 대부분 대표적인 것이 요 석탄, 목재, 종이, 요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요 자기연소, 내부 연소하는 것은 오류 염물이에요. 그다음에 확산연소, 요건 기체의 연소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 발화라는 것은 어떤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걸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 발화의 형태는 크게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하고 산화열, 그다음에 미생물열, 흡착열에서 여러분이 분산 미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제5류 염물이에요, 주로. 그다음에 이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대표적인 것이 석탄, 그다음에 이 건석류, 기름걸레. 그다음에 미생물열, 옛날에 우리 두엄이라고 있었죠, 시골 같은데. 그래서 두엄 같은데 쓰레기 버리면 거기서 그 화재가 발생하는데, 요건 그 미생물열에 의한 퇴비나 아니면 먼지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흡착열,
예, 요건 활성탄이나 목탄. 요 자연발화의 형태는 여러 번이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는 예, 석탄, 그 다음에 건성류, 기름걸레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건성류가 바로 답이 되죠. 아닌 거 찾는 거죠. 아닌 거. 예, 아닌 거니까 요 탭이 미생물열에 의한 자연발화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석탄, 건성류, 기름걸레, 고무분말 이런 그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가 되죠. 그다음에 10번에 가죠. 자, 요 질소의 요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증기 비중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예,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 정확히는 이게 28.84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질소의 증기 비중이니까 요 질소, 요 분자량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질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4죠. 원자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에요. 그럼 증기 비중은 질소의 분자량 28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0.9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이 요 2번에 0.97이 나오죠.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즉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고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이 건축물 화재의 요 화재 가혹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요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재 심도라고도 하고요. 화재 시에 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심각성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즉 화재의 어떤 그 강도, 최고 온도가 얼마 정도 지속되느냐,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지속 시간에다가 화재실의 최고 온도를 곱해준 거, 이게 바로 화재 가혹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공기의 공급량, 아니면 가연물의 연소열, 그 다음에 가연물의 비표면적, 화재실의 벽이나 천장, 바닥에 이런 단열성에 크게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공기의 공급량, 당연히 공기가 많으면 잘 타는 거죠. 연소열 크면 잘 타죠. 비표면적이 클수록 잘 타는 거죠. 그리고 4번에 화재 시의 기상, 기온의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수소 4kg이 완전 연소하면 수증기는 몇 kmol이 발생하느냐. 자, 수소가 완전히 연소한다.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수소가 완전 산화 반응하면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응 전 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반응 전 수소 2개, 반응 후 2개 맞죠? 자, 반응 후가 산소가 하나니까 반응 전도 산소가 하나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이 분수를 정수로 하려면 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고, 여기 2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수소가 원자량이 1이죠. 요게 2개니까 2 곱하기 2, 다시 해서 2 곱하기 2kg이 연소가 되면 물이 2kmol이 생기는 거죠. 무게로 하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8kg죠. 즉
36kg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소 4kg이 연소가 되면은 요 물이 몇 킬로몰이 생기느냐? 킬로몰을 물어본 거죠. 당연히 2km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전기화재의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승합. 전압을 갖다 높여주면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승합이나 강압이나 그런 전기 압력을 높이거나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낮출 때 발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전류, 하나의 콘센트에서 여러 개의 그 전열 기구를 쓸 때는 과전류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누전에 의한 발화도 있고요. 단락에 의한 발화. 이런 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다음 14번 가죠. 자, 소화 약재로서 널리 사용되는 그 물이죠. 이 물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물의 용융열. 용융열이라는 것은 요 얼음, 요놈이 액체, 물이 되는데, 얼음은 고체죠. 액체는 물이죠. 그래서 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융해 또는 이걸 용융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음의 융해열은 얼마예요? 80 칼로리 퍼 그램이죠. 즉 1g의 그 얼음을 1g의 액체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 80 칼로리, 요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증발 잠열. 자, 여러분이 100도씨에 물을 100도씨 수증기. 자, 물은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죠.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증발 또는 이걸 기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10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539 칼로리죠. 요걸 그래서 우리가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 또는 기화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물의 그 증발 잠열은 1g당 539 칼로리죠. 그다음에 3번 물의 그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액체에서 수증기로 상변화를 갖다가 발생한다면 물이 최적이 500배 증가가 아니고 대략 한 1700배 정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여기 22,400리터인데 여기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물의 팽창 비는요. 자, 물이 요 0도씨에서 물 18리터죠. 요 18리터가 수증기가 되는 거죠. 이건 100도씨죠. 100도씨에서는 몇 리터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모든 기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1g 몰이 1kg 몰로 할까요? 1kg 몰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가 되면은 22.4 세제곱미터의 그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물 18리터는 킬로그램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물 18리터는 그대로 18kg이 되는 거죠. 요놈이 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기체가 되면 22.4 세제곱미터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100도씨 수증기가 되었을 때 그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즉 0도씨 일기압에서 22.4 세제곱이니까 100도씨 일기압 상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즉 0도씨니까 273 플러스 0분의 부피가 22.4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T2 273 플러스 100이 되는 거죠. 분의 V2가 되겠죠. 자, 이 공식은 여러분이 샤를의 법칙 있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공식에 갖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V2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30.605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부피가 얼마만큼 팽창됐느냐? 즉 18리터가 물 18리터가 요거 리터로 하면 얼마예요? 1000배 해주면 30605리터가 되는 거죠. 30605리터가 됐으니까 요 팽창 비는 어떻게 돼요? 예, 30605리터를 18리터로 나눠주면 대략 한 1700배 정도 팽창이 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500배가 아니고 대략 한 1700배 정도 되는 거죠. 요 교재에 여기 22,400이 아니고요. 요게 30605가 되는 거죠. 여기 g이 아니고요. 요게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244배가 아니고 약 1700배 정도 팽창이 된 거죠. 이건 오류니까 여러분이 그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가연물의 종류하고 성상에 따른 화재의 그 분류 중에서 A급 화재.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해당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통전 중인 전기 설비의 화재. 요건 전기 화재니까 C급 화재죠.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륨. 이거 다 금속이죠. 금속 화재니까 D급이 되죠. 그다음에 목재, 섬유. 이게 바로 A급 화재죠. 즉 타고 남으면 재가 남는 거죠. 도시가스 화재. 가스 화재니까 가스 화재는 유류 화재하고 같이 B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6번 가죠. 동일 장소에서 취급이 가능한 우연물끼리 옳게 짝지워진 거, 혼재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혼재 기준은 여러분이 우연물 1류하고 2류하고 3류. 그래서 1, 2, 3 써놓고요. 그 다음엔 4, 5, 6.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1류, 6류, 2류, 5류, 3류, 4류는 혼재가 가능하고요. 별도로 2, 4, 그 다음에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요 4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맞는 것 찾는 건데 여러분이 우연물의 그 몇 류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과염소산 칼륨. 이게 과염소산 염류인데 이게 1류에 해당이 되죠.
톨루에는 사류염물이에요. 자, 과염소산, 요건 육류죠. 황리는 삼류. 자, 마그네슘, 요거 이류염물이죠. 유기과산화물, 요거 오류염물이죠. 자, 가솔린, 사류염물, 휘발유죠. 과산화수소, 육류예요. 자, 1번에 인류하고 사류, 혼재가 가능한 게 아니죠. 2번에 육류하고 삼류, 혼재 가능하지 않죠. 3번에 이류하고 오류, 요 3번이 이류하고 오류는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네요. 4번에 사류하고 오류, 사류하고 육류죠. 오류가 아니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의 요 혼재 기준은 1, 2, 3, 4, 5, 6, 2, 4, 5, 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7번 넘어가죠. 자, 열 에너지원 중에서 요 화학열의 종류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자연 발화라 함은 외부로부터 그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맞죠? 자, 요 분해열이라는 하는 것은 화합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 맞죠? 3번에 용해열이라 함은 어떤 물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용해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18번 넘어가죠. 자, 18번은 폭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보일러의 폭발은 화학적인 폭발이라 할 수 없다. 네, 보일러의 폭발은 화학적인 폭발이 아니고 뭐예요? 보일러의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적인 폭발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맞는 얘기죠. 2번에 분무 폭발은 기상 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분무 폭발은 기상 폭발에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게 속한다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증기 폭발은 기상 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수증기 폭발은 뭐예요? 이건 응상 폭발이라고 하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기상 폭발에 속하지 않죠. 응상 폭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화학류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이건 말을 좀 꽈놨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정에 의한 폭발의 종류를 보면요. 요 물리적 폭발하고 화학적 폭발을 보면, 자, 물리적 폭발은 과열 액체의 증기 폭발, 그 다음에 용기 파열에 의한 급격한 압력 개방, 그 다음에 도선의 폭발, 그다음에 화학적 폭발은 산화, 분해, 요 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기상폭발, 기체 상태의 폭발은요, 혼합가스, 분무, 분진, 그 다음에 증기온, 분해 폭발이 기상폭발이고요. 자, 응상폭발이라는 것은 요건 고체하고, 요 액체하고, 요거의 총칭이 바로 응상이에요. 그래서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그 다음에 고상간의 전이에 의한, 전의가 아니고 전이죠. 전이에 의한 폭발, 전선의 폭발, 이런 건 응상 폭발에 해당된다는 거.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좀. 다음 19번 넘어가죠. 자, 19번은 물질의 연소 방법인데 맞는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연소 범위의 상한이 높을수록 발화 위험이 낮다. 상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화 위험도 높다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에 연소 범위의 요 상한과 하한의 사이에 폭은 발화우염과 무관하다. 발화우염과 관련이 깊죠. 이게 틀린 거죠. 자, 연소 범위의 하한이 낮은 물질은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맞는 얘기죠. 연소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한 거죠. 4번에 연소 범위의 하한이 낮은 물질은 발열량이 크다. 예, 그 연소 범위하고 요 발열량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죠. 20번 나가죠. 예, 20번 나가기 전에 여러분 연소 범위하고 영향 인자의 관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는 거.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면 연소 범위 넓어지고, 그다음에 요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연소 범위 좁아지고, 산소 농도가 증가가 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20번에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한 포소화 약제는 무슨 약제? 예, 수성막포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수성막포가 유류 화재에 가장 탁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수성막포 소화 약제는 불 속의 계면 활성제, 이게 주성분이고, 또 그 포의 그 혼합 형태는 3%형하고 6%형이 있죠. 그다음에 요 분말 소화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요 유류 화재용으로서는 포 소화 약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